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가 나오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오늘 또 새롭게 합류하셨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낙폭이 계속 진정되는 구간 속에서 포인트 어떻게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세 폭탄 충분한 조정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더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고심 중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잉 파워를 가진 미국이 지금 글로벌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칼을 갈고 나섰는데요. 10% 플러스 알파 지금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최고율이죠. 34 그리고 EU가 20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24%고요. 우리는 25%로 꽤 높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거를 수치화해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수출했던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25% 관세가 붙게 되면은 총 47조 원을 미국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FDA 체결로 인해서 무관세로 지금 수출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출주 전반에 먹구름이 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이제 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됐죠. 관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관세 10%에 각국별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시장 예상은 한 10% 내외로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러졌고요. 특히 각국별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장에서 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25%, 그다음에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각국의 이제 협상에 따라서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일단 열려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에 따라서 그 시장 우려감이 계속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가 되면서 아침에 큰 폭으로 조정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을 지금 지수를 이제 반등시키는 주요 원인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매도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수는 지금 낙폭을 조금 반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관세 자체가 국내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대미 수출 규모가 한 1,000억 달러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가 25%가 매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EU나 일본보다는 좀 더 높은 관세율을 이제 매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나 아니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다른 이제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침해국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관세를 맞은 국가들에서도 보복 관세를 시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연쇄적인 어떤 관세 인상,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관세 같은 경우는 맞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EU나 아니면 다른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관련된 관세 요율을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미국에서 다시 보복 관세로 해서 또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본다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지금 이제 각 핵심 키워드로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세에 조금 자리가 있는
뭐 엔터나 방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보복권세와 관련된 또 새로운 뉴스들이 좀 접수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전략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뭔가 협상을 할 만한 그 명확한 어떤 지금 상대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개별의 대응들을 고심할 것이고 네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뭐 확인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제가 계속 덜 빠지지 않나요? 라는 멘트를 드렸는데 동의하시는지 등등 해서 좀 여쭤볼게요. 생각보다 덜 빠지네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학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최악이에요. 앞으로 좋아질까라는 걱정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주식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을 보자고요. 3월 27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관세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학 논리 그리고 트레이더 입장에서 주식시장 논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호관세가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끝이 나고, 시장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그 시장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시장도 대안을 찾아 나설 거라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는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재로서 어떤 영향력은 이제 조금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과하게 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네. 좀 과한 매도라든지 과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9일 날 요날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1,600계약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살펴보게 되면은 2월달 초에 2,468포인트에서 2,675포인트, 거의 200포인트가량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올 때 보면은 꼭 이게 꼭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네. 지금 2,6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요 관점에서 만약에 또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근데 실제로 어제 나왔었잖아요. 나오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이제 이게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조금 너무 안 올라간 거 아니냐, 너무 좀 덜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덜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시장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 뭐 LG에너솔루션, 현대차.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시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가 이끌으면 대형주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빠지는 폭도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어제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외인의 선물 대량 매도는 이게 도리어 제가 봤을 때는 변곡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락장 대응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희 현물을 좀 볼게요. 현물에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은 5일째 팔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판 금액이 굉장히 물량이 큽니다.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장 초반인데 7천억 원 가깝게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오늘 뭘 파냐? 예상대로 그대로 갑니다. 반도체, 자동차, 네. 2차 전지를 순서대로, 종목 큰 거 순서대로 팔고 있는 것인데, 지금 종목자이기 때문에 지수는 덜 밀린다고 하셨는데, 지수가 가려면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수출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봐야 될지? 네. 지금 근데 이것도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은 매도는 네. 진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4월 1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어찌 보면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나오고 시장 변동성이 컸었지만은 네. 또 월요일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되면서 또 일정 부분 또 많이 하는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돌아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매도도 그렇고 낙폭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네. 지금 공매도 재개됐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얼마나 손이 근질근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게 되면 그렇구나. 지금 변동성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짧게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과거에 2월 3일 같은 경우도 관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회복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영향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종목 장세를 만들어주게 되면 시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조선하고 방산 흐름이 어떤가요?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잡아주는 방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낙폭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해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목을 또 골라야 될지 두 분의 선택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현대 로템입니다. 어제부터 시장 흔들릴 때마다 방산주 더 보자라는 의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 선택은 3점, 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이 잘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도주로서의 지위가 확고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방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미국향 매출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뭐 유럽이나 중동 아니면 제3지대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이다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영향이 더 중요한 거지 미국발 어떤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런 국가들이 최근 들어 이제 군비 확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재무장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런 이제 지상 관련된 방산 무기를 지금 가장 많이 구매하는 지역이 이제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이 동유럽 국가 내에서의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폴란드발로 K2 전차에 대한 2차 수출 계약, 뭐 계속 지금 이제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 K2 전차에 대한 파워팩을 국산화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관련된 수출 국가를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뭐 실적 개선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매출은 작년 대비 한 29% 증가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지금 증가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8,200억으로 작년 대비 8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달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조정받을 때 뭐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에서 노리는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 욕심내 볼까요? 일단 뭐 전고점 수준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12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한 2.7% 내외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쨌든 관세가 시장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일단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를 일단 먼저 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삼성 하이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 디램, HBM만 얘기를 주구장창 했었기 때문에 하이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1월달 이후부터 아시겠지만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에 가격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마 HBM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에서 아마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을 얘기하게 되면 엔비디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잘 아시겠지만 GB200, 이게 블랙웨이라고 그러죠. 여기 원래는 이제 3분기에 이제 대량 생산 예정이었는데,
이게 올해도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전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HBM3, 8단, 12단, HBM4 계속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AI 가속기인 블랙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생산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가 좀 시간을 벌었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은 고성능 AI에서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LG 쪽이 이제 시장이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HBM 시장이 한 20%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 또 달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쪽으로 HBM4를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한 단계 낮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HBM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든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쪽 같은 시간을 벌었고 검증 메모리 쪽에서 가격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좋아지는 폭이 올해는 삼성전자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앞으로 한 2년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면은 저는 조선처럼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목표가를 주실까요? 네. 네. 2년은 아니실 것이고요. 네. 아, 2년을 보고 있는데 일단 적어도 뭐 삼성전자는 이제 55,0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65,0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전이 관세 나오고 바로 새벽에 긴급회의 열었더라고요. 뭔가 대응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을 언덕이 돼줄지요? 네, 일단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이 보실까요? 네, 두 번째는 뭐 관세하고 조금 무관한 쪽입니다. 한알령 해제. 네, 중국 증시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중국장의 움직임 보면은 상승권, 하락권 왔다 갔다 지금 봉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죠. 네, 관세에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간 사절단이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고요. 폭삭 소가수다 제작진과 배우진들을 중국에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도둑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한국의 콘텐츠가 한알령의 빗장을 결국에는 풀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한알령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최근에 이제 격화가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편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묶어놨었던 그런 부분을 일부 좀 해제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공안에서 중국 내에 이제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한국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알령을 해제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키워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중국의 민간 사절단이 국내에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한알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알령이 해제되면 상대적으로 뭐 국내 엔터나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 관련돼서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사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면 뭐 이런 중국의 한알령뿐만 아니라 작년에 원체 실적이 나빴었기 때문에 주가도 뭐 약세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형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가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엔터사의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미디어 쪽 주목하자 의견 내셨어요. 이사님, 중국발 봄날 찾아올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대안으로 중국을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지난주에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안을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중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라든지 그리고 뭐 엔터 대표단 뭐 한국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이펙 시진핑 참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쪽 시선을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한알령을 왜 해제를 할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중국도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뒤에 그 이면에 중국도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러자투 같은 경우에 이번에 3억 원 넘게 받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물론 애국심 마케팅도 있겠지만은 애국심 마케팅 기반으로 해서 이게 경쟁력도 상당히 올라오고 컨텐츠 같은 재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이겨낼 만한 경쟁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문을 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대비 조금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들 그쪽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대표님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엔터 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부상을 하고 있는 미용기기, 화장품 네. 이쪽으로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중국의 컨텐츠 경쟁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도 이거를 열어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한알령의 찐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 분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대표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신 중국 뚫리면 SM 간다. 네,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님의 종목은 동방메디컬입니다. SM이 맷집은 있는데 돌파력은 조금 약하네요.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지는 못하고 신고가 부근에서 맴맴 도는 게 조금 기간이 됩니다, 지금. 네, 뭐 일단 뭐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 초서부터 계속 뭐 2월까지 이제 올랐다가 뭐 또 3월 초에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상승을 했다 조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관련돼서 특히 SM 입장에서 보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좋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최초로 매출 1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 대비 45% 정도 증가한 1,200억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1,300억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각 그 계열사, 그러니까 비핵심 자회사들을 지금 매각을 통해서 지금 핵심 자회사인 이제 SM의 투자를 좀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M의 실적도 탄탄하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뭐 계속 이제 최고가를 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SM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뭐 지금서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만 원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동방메디컬이 이번 주 흐름 굉장히 강한데요. 네,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 목표가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흐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야속해요. 지금 오늘 시가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6% 넘는 상승이거든요. 네.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그런 상태 좀 아쉬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 그 피부 미용기기 쪽에 외국인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미용기기도 엔타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네네네. 동방메디컬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양방 한방을 다 해요. 일회용 한방침하고 부항컵 그리고 필러까지 다양하게 진행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회용 그 부항컵하고 그다음에 한방침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신양그룹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필러 공장을 이제 앞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들 예정인데 그 소위 말하는 위생허가만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은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처럼 해외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한알령 그리고 중국 소비 연관성이 있는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고요. 일단 이 종목을 준비하게 되면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오늘부터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저희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조금 피하는 게 지금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일단 관세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쪽에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테마죠. 네, 지금 테마주가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덜 빠져도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화공영이 보니까요. 네, 기업 회생 들어가게 되면서 상패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업력이 70년이나 되는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서 많이 빠집니다. 부채 비율 높은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도 걸러내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